안녕하세요. 코인 뉴스룸 진행을 맡은 이지영 앵커입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인사이트들 준비했고요. 또 여러분들에게 도움될 만한 뉴스들 함께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요. 표상록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저희가 다양한 내용도 오늘 나눠볼 텐데요. 지난 시간에는 비트코인 수요 움직임과 또 시장 환경에 따른 투자 전략들 살펴봤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떤 내용들을 좀 다뤄볼까요? 네, 오늘은 뭐 매크로 지표 그리고 온체인 데이터들을 살펴보면서 가장자산 시장 현황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먼저 가상자산 시장 현황입니다. 지금 가져온 데이터는요, 이제 한 달 기준입니다. 그래서 한 달 전보다 지금 가격이 어느 정도의 변동이 있었나라고 보시면은요, 대부분 초록색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초록색이 이제 올랐을 때 초록색을 나타내고 떨어졌을 때 빨간색으로 나타내는데요, 초록색이 많은 것은 그리고 짙은 것은 그만큼 가격 상승이 많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한 달 전 대비해서 지금은 약 22.5% 정도 상승을 하였고요. XRP도 21% 정도, 그리고 솔라는 34% 정도 올랐습니다. 특히 이더리움 같은 경우 상승폭이 되게 높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55.94% 가까이 올랐습니다. 이제 그만큼 한 달 전에는 좀 시장이 많이 좋지 않은 시기였지 않나라고 오히려 역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요. 지금은 조금 더 그래도 그 투심을 회복하는 움직임에 들어왔다 정도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에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 이런 것이 좀 해소가 되고 있는 움직임 때문에 이런 가상자산 시장에도 좀 영향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 앞으로 이제 관세에 대해서 90일간 유예되어 있는 기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는 어느 정도 좀 긍정적인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바라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비트코인 현물 ETF 현황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비트코인 현물 ETF의 유입 유출에 따라 가지고 이런 가상자산 시장 현황에 대한 투자 심리 이런 것들도 파악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좀 순유입이 많이 지속되면은 그만큼 좀 가격 상승이 좀 따라오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연말 또는 올 초 같은 경우는 이제 하락이 좀 많이 있었는데요. 그 시기에도 순유출이 많았었고요. 지금 보시면은 4월 초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순유입으로 좀 많이 전환이 되었습니다. 이후에 이렇게 가격도 좀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 이러한 순유입 흐름이 좀 지속될수록 더욱더 좀 가격은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바라볼 수 있고, 지난 비트코인 전고점이 10만 9천 달러 정도입니다. 10만 9천 달러 정도인데요. 지금 한 10만 1천 달러에서 10만 4천 5천 달러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행보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유입세가 좀 계속 지속이 된다 하면은 아마 10만 9천 달러를 뚫고 이러한 신고가를 좀 갱신할 여지도 있지 않을까라는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더리움 현물 ETF 유입 유출 현황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더리움 ETF 유입 유출 현황도 최근 들어서 순유입 흐름으로 좀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더리움 가격이 좀 급등하는 이런 움직임도 가져왔는데요. 다만 이제 이더리움은 잘 아시다시피 올 2월 달에 바이비트에서 해킹 사건이 있었죠. 이후에 이제 지속적으로 좀 투자 심리를 회복하지 못하면서 계속 순유출이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좀 가격도 거의 4천 달러 가까웠던 게 거의 1,500달러까지 빠지면서 되게 많은 좀 안 좋은 그런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지금 이렇게 좀 회복이 되고 있으면서 좀 긍정적인 분위기를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볼 수 있습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5월 7일에 팩트라 업그레이드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 적용이 되면서 이러한 수수료도 좀 절감이 되고 속도도 좀 빨라질 수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여지가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좀 어떻게 활용되면서 수요를 좀 견인하는지 이런 것들의 흐름들도 좀 잘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글로벌 통화량과 비트코인 가격도 좀 빠질 수 없는 부분 중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1년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분석은 보통 90% 이상의 상관관계가 있다. 때로는 94%까지 올라가기도 하였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위에 있는 데이터가 비트코인 가격이라 보시면 되고 아래는 글로벌 M2의 흐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고점, 단기 저점들을 제가 이렇게 색깔별로 좀 구분을 해서 만들어 놓았고요. 그래서 이제 아래쪽에 있던 글로벌 M2가 먼저 움직이고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한 후행하고 있는 이런 움직임을 볼 수 있고, 색깔별로 보시면은 한 약 2개월 또는 3개월 정도의 시차를 두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글로벌 M2가 2025년 1월에 이제 단기 저점을 찍고 이후 좀 지속적으로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가격도 2025년 4월 단기 저점을 찍고 계속해서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만약 글로벌 M2와 비트코인의 상관관계 계속해서 90% 이상을 유지한다 했을 때 보면은 지금 4월에 시작된 반등이다 보니까 짧게는 한 7월까지, 좀 길게는 8월까지도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움직임들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굉장히 유의미한 지표들 좀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난번에도 M2 통화량 관련해서 이제 비트코인보다 조금 선액에서 먼저 오르는 경향이 있다. 이런 내용 말씀해 주셨던 게 좀 기억에 남는데요. 확실히 이제 지금 지표를 보니까 2, 3개월 정도 비트코인 가격이 좀 후행하고 있다는 게 좀 확인이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지금까지도 우상향했기 때문에 비트코인 역시도 우상향의 패턴을 좀 기대해 볼 수 있겠고요. 아마 이번 여름인 7, 8월 달까지는 우리가 비트코인 우상향에 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금리 관련한 내용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금리에 관한 스탠스들과 올해 금리에 관한 전망치들은 어떨까요? 네, 이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가 4.5% 정도입니다. 4.5% 정도이고요. 이제 향후 이제 2025년 말까지 금리 인하에 대한 확률을 좀 살펴보시면요. 앞으로 이제 5번의 FOMC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6월, 7월, 9월, 10월, 12월이고요. 이제 6월, 7월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준금리를 동결할 확률이 이제 91.8%, 61.4%로 이제 그 동결할 확률이 조금 높은 편이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고요. 이제 9월, 10월 같은 경우는 이제 한 차례를 인하한 뭐 기준금리를 좀 유지할 확률이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9월이 이제 한 차례 인하할 확률이 51.1%, 그리고 10월은 37.9% 정도이다 볼 수 있고요. 25년 말 12월에 있을 FOMC에서는 37.5% 확률로 이제 두 차례 인하했을 확률이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뭐 이러한 데이터들은 뭐 이러한 뭐 인플레이션 지표, 그리고 고용 지표, 그리고 경제 성장률, 그리고 소비 지출 이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들이 이제 합산되어서 종합적으로 좀 판단되어서 움직이는 지표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좀 관심 있게 지켜보지만은 뭐 하루하루 때마다 뭐 그렇게 좀 너무 유의미한 의미를 두고 지켜볼 필요는 없고요. 시장 흐름을 좀 지켜보는 측면에서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물가 지표 같은 경우도 좀 안정화되면서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명분이 좀 많이 생기고 있는데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금리를 인하를 해라라고 계속해서 좀 주장을 하고 계시지만은 뭐 제롬 파월 의장은 아직까지 그 시기는 오지 않았다 이러면서 좀 힘겨루기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지 않았나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상자산 시가총액 현황을 좀 가져왔는데요. 이제 상단에 있는 것은 토탈이라고 해서 가상자산 시가총액입니다. 전체 시가총액이고요. 아래쪽은 이제 비트코인 가격입니다. 이제 비트코인 가격과 이제 전체 가상자산 시가총액의 흐름을 살펴보시면 거의 유사하게 움직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도 이렇게 빨간 색깔 추세선인데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고요. 단기적으로도 이렇게 보면 파란색 선인데 모두 상승하고 있는 추세를 볼 수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좀 차이점은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조금은 더 힘이 세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제 지난 2021년의 사이클의 고점이었던 시기가 있는데 그때 이런 뭐 선을 저항선, 지지선 이런 것을 좀 끄으면은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여기서 약간 좀 떨어져서 상단에서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만 전체 시가총액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상단 사이클에서 걸쳐가지고 좀 반등하는 움직임을 나타냈다라고 볼 수 있고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비트코인이 먼저 선행을 하고 이후에 좀 메이저 코인들 움직이고 그 다음에 좀 시가총액이 낮은 중소형 코인들이 움직이는 것은 시장의 특성이다라는 것을 좀 인지하시고 좀 투자를 해보시면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뭐 비트코인 도미넌스라는 것이 결국에 빠질 수 없는 부분 중 하나이거든요. 이제 도미넌스는 이제 비트코인이 이제 전체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빠질 때 그런 시기에 좀 알트코인이 좀 이렇게 상승하는 경향이 있고 그때 이제 불마켓이 좀 찾아오는 경향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가 있는 것이 비트코인 도미넌스, 아래가 이제 others라고 해서 전체 가상자산 시가총액에서 10개를 제외한 시가총액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결국에는 좀 약간 반비례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21년 과거 사이클에서도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70% 고점을 찍고 한 40%까지 빠질 때 알트코인 시가총액은 이렇게 쭉 급격하게 상승하는 시기가 있었다라는 것을 좀 보시면 되고요. 현재 같은 경우도 2023년부터 해서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단기적으로 좀 하락 추세에 지금 좀 접어들었는데요. 이 시기에 오히려 알트코인의 시가총액은 더욱더 좀 상승하는 시기를 좀 보여주었다라는 것을 보시면서 지금은 이렇게 좀 반비례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을 좀 보시면 됩니다. 네. 비트코인 도미넌스를 통해서 좀 볼 수 있는 게 또 알트코인 시즌 인덱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결국에는 알트코인 시즌인지 또는 비트코인 시즌인지 이런 것을 좀 볼 수 있는 지표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게 0부터 100까지 지표가 있는데 25 이하일 때는 좀 비트코인이 퍼포먼스가 좋은 시즌이다. 그래서 비트코인 시즌이다라고 불리우고요. 75 이상일 때는 알트코인 시즌이다. 알트코인의 퍼포먼스가 좀 좋은 시즌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데이터를 보면은요, 이제
그 알트코인의 시가총액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승을 했지 않습니까? 사실 알트코인 시가총액이 상승을 했으면 그만큼 알트코인의 장이 좋은 장세인데 그럼 알트코인 시즌 인덱스가 올라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볼 수 있는데 반면에 이런 인덱스는 오히려 반대로 하락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좀 해석을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알트코인 시가총액 상승을 했지만 비트코인 시가총액이 더 많이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것은 이 가상자산 시장의 자금 유입이 더욱 많아졌다라는 것을 좀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반적인 가상자산 산업 자체가 더욱더 좀 성장하고 있는 부분이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비트코인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먼저 상승을 하고 알트코인이 따라가는 경향이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잘 지켜보시면 좋고 이게 좀 좋은 이직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지금 저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부분들은 알트코인 시즌 인덱스인 것 같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이제 비트코인의 상승도 기쁘지만 알트코인의 시즌이 이제 정확히 언제 올까를 많이 기대하는 것 같아요. 최근에 이더리움이 좀 크게 반등했던 부분들에도 기대감이 실린 것 같은데 그래서 저도 사실은 알트코인 시즌 인덱스를 좀 기대하긴 했었거든요. 근데 저도 똑같이 이 지표를 확인을 해보니까 오히려 알트코인 시즌 인덱스는 하락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일단 뭐 알트코인이 반등을 하긴 했지만 그 반등의 규모보다는 비트코인 쪽에 관한 그 수급이 훨씬 더 좀 많았다는 걸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비트코인 고점이 남아 있다면 사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전에는 비트코인 고점 이후에 또 알트코인 시즌이 온 거잖아요. 근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비트코인 상승의 폭이 더 남아 있다면 그 상승을 기다렸다가 또 알트코인 시즌을 기대해 보는 게 좀 올바른 전략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또 좋은 해석들 시장에 내놓아 주셨고요.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는 스테이블 코인 쪽에 관한 시가총액을 살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스테이블 코인 자체는 최근에 굉장히 이제 성장을 많이 하고 있긴 한데 지금 시가총액상으로도 좀 변화가 있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측 하단에 보시면은 스테이블 코인의 시가총액 2021년부터 데이터인데요. 올랐다가 한번 그 크립토 윈터가 찾았을 때 좀 떨어졌다가 이제 좀 지지를 하다가 지금에서 꾸준히 우상향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현재 스테이블 코인 시가총액이 약 2,429억 달러, 이제 원화로 한 340조 원 가까이 되고 있고요. 전체 이제 이런 가상자산 시장에서 차지하는 도미넌스도 거의 한 9%, 10%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 성장이 좀 많아지고 있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 사실 이러한 스테이블 코인을 시가총액 살펴보는 것도 이제 결국에는 스테이블 코인이 결국 그 유동성, 이제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M2와 같은 유동성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저희가 유동성에 따라서 이런 자산 시장이 올라가듯이 가상자산 시장에서도 이런 스테이블 코인이 그 크립토로 전환이 되면서 좀 시장이 좀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이 커지는지 안 커지는지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좌측에 있는 데이터들은요. 지금 시가총액에 대한 순위를 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첫 번째 테더사이죠. USDT인데요. 이것은 현재 이제 1,509억 달러 정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켓캡에서 가장 좀 극명하게 좀 1위를 나타내고 있는데 현재 국내에도 이제 테더사 이제 CEO가 방한을 해가지고 뭐 이제 한국 비즈니스를 더 확장하기 위해서 좀 이런 뭐 미팅들을 많이 하고 있다 이러한 뉴스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그만큼 글로벌 이제 사업 영향력 확장력을 키우기 위해서 좀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 있고요. 두 번째는 USDC입니다. 서클사, 미국의 서클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코인이고 지금 현재 한 608억 달러 정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USDC 같은 경우는요, 이제 사실 뭐 위에 있는 모회사들이 있는데 모회사들은 뭐 골드만삭스든 전통 금융 기관들이 만들어 놓은 이제 회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미국의 전통 금융 기관들이 운영하는 USDC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여섯 번째입니다. 블랙럭 USD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비들 펀드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작년에 보시면 이제 RWA 시장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블랙럭이 이런 미국 국채 이런 것들을 이제 여기에 담으면서 이게 약간 USD 이제 스테이블 코인으로 좀 인식되면서 좀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이제 29억 달러 정도의 시가총액을 나타내고 있고요. 재미난 것은 일곱 번째입니다.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달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USD1이거든요. 트럼프 대통령 가족이 하고 있는 코인입니다. 그것도 많이 올랐나요? 네, 이게 뭐 이제 시가총액이 엄청 커졌습니다. 사실 뭐 지금 21억 달러인데요. 이제 사실 10번째 보시면 페이팔 USD라고 있죠. 페이팔 USD가 8.3억 달러입니다. 페이팔 USD는 이미 나온 지 2년, 3년이 되어 가는데 아직 8.3억 달러의 시가총액을 뭐 유지하고 있는 반면에 사실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
출시한 이 스테이블 코인은 나온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시기에 이런 시가총액이 거의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이제 그런 것을 보았을 때 트럼프 대통령의 영향력이 좀 막강하구나라는 것을 좀 사실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실 여기는 없지만 뭐 RLUSD도 이제 리플 XRP 리플랩스에서 이제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 또한 시가총액 꾸준히 좀 키워 나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그 시가총액도 한 3억 달러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만큼 미국에 있는 전통 금융기관 그리고 글로벌 기업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가족들 이렇게 해서 좀 다양한 주체들이 이런 스테이블 코인 사업에 뛰어들고 있고 사실 뛰어드는 이유는 사실 돈이 되기 때문입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테더사 같은 경우가 뭐 직원들이 많지도 않습니다. 한 50명 정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제 그 매출이 거의 골드만삭스와 동일한 정도로 이제 나타나고 있고 이제 그만큼 좀 수익성이 되게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뭐 너도 나도 이렇게 좀 스테이블 코인 사업에 뛰어들고 있지 않나라는 것을 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이 결국 유동성을 나타낼 수 있는 지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러한 지표들을 나타낼 수 있는 지표가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공급 비율 오실레이터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비율에 따라서 이제 가상자산 시장에 좀 이렇게 자금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좀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서 이 데이터들을 보시면은 한 마이너스 4부터 4까지 움직이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이 데이터를 보시면 빨간색 동그라미 친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을 저는 좀 유의 깊게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좀 마이너스로 갔다가 이 피벗되는 부분, 전환되는 부분에서 이런 가상자산 시장, 비트코인 시장 가격이 좀 올라가는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제 검정색이 비트코인 가격인데요. 이렇게 지표가 전환될 때 가격이 상승하는 경향이 과거에 있었고요. 최근에 이 지표가 3월 달에 이렇게 좀 전환이 되었습니다. 전환된 이후에 이렇게 좀 비트코인 가격도 뭐 상향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것들도 뭐 단기적으로 좀 참고할 수 있는 지표이기 때문에 좀 잘 한번 참고하셔서 이런 유동성 지표 살펴보시면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그다음에 MVRB 지스코어도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 데이터 중 하나인데요. 결국에는 이제 MV 마켓 밸류 이제 시장의 이제 밸류이고 RV는 제가 원가 개념이라 보시면 됩니다. 내가 투자한 가격 대비해서 시장의 밸류는 어떻기 때문에 이게 1이면은 내가 투자한 가격 그대로, 근데 1보다 높으면은 이제 조금 더 이익을 보고 있고 1보다 낮으면은 좀 하락하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데 MVRB 지표가 그거고 MVRB 지표를 약간 수학적 통계적으로 이제 표준 편차를 활용해서 보완한 게 G스코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0 이하일 때는 좀 저점, 7 이상일 때는 고점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것 또한 이제 지금은 좀 정상적인 과정 중에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2012년도에도 그렇고 16년, 20년 이렇게 반감기 이후에 이렇게 지표에 대해서도 이렇게 좀 추세선을 그었는데요. 지금 현재도 이 그 지표 자체도 추세를 좀 이어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지금 현재 이 지표가 한 2.3, 2.4 정도인데요. 정상적인 과정 중에 있고 이게 7에 가까워질수록 좀 고점일 경향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좀 유의해서 우리는 좀 매도 타이밍을 좀 잡는 것으로 좀 활용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200주 이평선 또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또한 좀 중장기 관련해가지고 좀 볼 수 있는 지표다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이제 반감기 사이클이 4년 주기로 있다 보니까 200주 이평선이 결국 좀 유사하다 흐름을 좀 볼 수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보통 이제 200주 이평선보다 좀 하회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좀 매수하기 좋은 시기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아마 그 시기에는 사실 대부분의 공포에 좀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실제 행동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지표상으로는 그런 시기는 좀 매우 좀 좋은 시기였다라는 것을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200주 이동 평균선이 이제 월 상승률이 10% 이상 상회했을 때 이럴 때는 좀 매도해야 되는 시기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는 좀 빨간색으로 나타낸 점 또는 이제 노란색으로 나타낸 점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아직까지 좀 파란색으로 많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 이렇게 좀 매도 시기는 아니고 우리는 좀 정상적인 과정 중에 있다 정도로 좀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 가상자산 공포와 탐욕 지수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게 결국에는 시장 상황을 좀 지켜볼 수 있는 지표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것 또한 뭐 아까 말씀드린 200주 이평선에서 저점인 경우에 사면 좋다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이렇게 탐욕에 있을 때는 좀 매도를 해야 되고요. 이제 공포에 있을 때 공포라는 게 20점 이하인데요. 공포에 있을 때 사실 많이 사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좀 그게 좀 쉽지 않았고요. 최근에도 이제 비트코인 가격 많이 하락이 있었을 때 공포에 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특히 극도의 공포로 갔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사실 샀으면 되게 좋았지만은 이제 돌이켜 봤을 때 그때 살 걸 하고 이제 넘어가는 경우가 아마 대부분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시면 이게 파란색 선으로 이렇게 라인을 좀 2개 그어 놓았거든요. 이걸 어떤 것이냐면요. 작년 한 3월 달 정도에 이제 비트코인 1억이 넘었던 시기가 있거든요. 그 시기에 이제 비트코인 가격과 이제 그것을 다시 한번 횡보를 하다 넘었던 시기인데 아마 그 시기에는 보면은 보통 탐욕으로 이렇게 전환이 된다. 그리고 그 중간 사이에 이렇게 좀 뭐 공포로 가는 경향이 있는데 아마 그 시기에 좀 사셨어야 되지만 이제 그런 것을 좀 잘 지켜봐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번 최근에도 아마 같은 가격대죠. 이제 10만 9천 달러 찍고 이제 하락을 하였고 지금 10만 1천 달러, 10만 5천 달러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중간에 행보를 하면서 다시 그 공포로 갔다가 지금 이렇게 지금 탐욕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 시기가 좀 전환이 되면 10만 9천 달러 만약에 뛰어넘는다 하면은 개인적으로는 한 12만 달러까지도 충분히 단기적으로 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런 것들도 좀 참고하시면서 좀 도움 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채굴 난이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굴 난이도가 뭐 결국에는 이제 채굴자들이 이제 어떻게 좀 더 에너지를 많이 써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것인데요. 사실 채굴 난이도가 높아질수록 채굴업자들 입장에서는 더 컴퓨팅 파워를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원가 부담으로 올라오기도 합니다. 사실 원가 부담으로 올라온다라는 것은 그만큼 비트코인 채굴 원가가 높아진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어찌 보면 또 가격 방어선까지도 존재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일각에서는 이게 좀 되게 긍정적인 부분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는 채굴 난이도는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올랐다 내렸다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계속해서 꾸준히 우상향하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는 그렇다 보니까 비트코인 가격도 뭐 이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제한된 공급량이 있기 때문에 좀 꾸준히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채굴 난이도까지 살펴봤습니다. 유의미한 지표들 굉장히 많이 알려주셔서 몇 가지 좀 정리를 하면서 포인트를 좀 짚어가면 좋겠습니다. 일단 MBRB 지표상의 고점 시그널은 아직도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 자체가 저평가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고점에 관해서 많은 가격대를 남겨두고 있다는 것도 확인이 되고요. 200주 이동평균선 산응으로도 사실 지금은 매도의 포지션은 아니다라는 게 확인이 되고요. 공포 탐욕 지수는 그래도 양호하게 계속 탐욕 상태로 좀 가고 있는 게 확인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채굴 난이도도 짚어주셨는데 채굴 난이도도 좀 높은 편이다라고 보입니다. 이 채굴 난이도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는 지속적인 상승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그런 경향을 보여주는데요. 사실 채굴업자들 입장에서는 이 난이도에 따라서 더 많은 컴퓨팅 파워를 좀 써야 되기 때문에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이 부분 때문에 우리가 가격과 연관 짓기도 하죠. 그래서 채굴업자들이 지속적으로 적자를 보게 되는 상황에서는 결과적으로 비트코인을 매도를 하면서 이용료를 좀 충당하지 않을까라는 시나리오가 시장에 예전부터 많이 나왔었잖아요. 이 부분을 우리가 채굴자 항복이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네, 잘 아시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지표로 만들어낸 것이 해시 리본 인디케이터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채굴자 항복하는 시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좀 적자에 시달릴 때 비트코인을 팔아서 이용료를 좀 충당하는 시기다. 이때 보면은 보통 대부분 비트코인 가격이 좀 하락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채굴자 항복 시기가 진한 분홍색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시기를 보시면 좀 비트코인이 주로 하락하는 경향이 있었다라고 보고요. 이런 채굴자 항복이 좀 종료되는 시기, 약간 이렇게 좀 전환되는 시기가 약간 연분홍색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을 좀 횡보하는 시기다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뭐 이후에 가장 좋은 부분은 저희들에게 좋은 부분은 이제 하얀색 부분으로 전환되는 곳인데 이후에 좀 매수 타이밍으로 상승률을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데이터를 보시면은요, 이게 흰색 부분 길죠. 이제 이 기간 동안 좀 상승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2019년에도 그랬고요. 20년도에도 이렇게 하얀색으로 전환되고 좀 단기적으로 올랐고, 21년도도 마찬가지로 하얀색으로 좀 전환이 되고 오른 경향이 있습니다. 22년도 또한 마찬가지고요. 23, 24년도 이러한 데이터들이 마찬가지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최근 같은 경우도 이렇게 채굴자 항복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3월 말 4월 초에 이렇게 좀 흰색 부분으로 좀 전환이 된 시기가 있었는데요. 이 시기도 보시면은 이렇게 좀 전환 이후에 좀 상승하는 경향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가 무조건 100% 맞는 것은 아니지만 다양한 데이터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좀 종합적으로 판단하시면은 좀 확률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가져온 자료입니다. NUPL 지표입니다. 이게 미실현 순손익이라는 지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제 이런 것들도 좀 잘 지켜보시면 되고 시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실현하지 않은 이익과 손실이 어느 정도인지 볼 수 있고 현재는 이게 지금 55% 정도를 나타내고 있는데 약간의 미dim 단계이지만 이것은 정상적인 과정 중에 강세장을 나타낼 수 있는 중간쯤에 있다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오늘 또 다양한 내용들과 인사이트들 여러분들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인 뉴스룸 오늘은 저희 여기서 인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또 알찬 정보들 함께 할 테니까요. 계속 저희 프로그램과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